미중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데이터 전쟁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하니 1조 달러 클럽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싸움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싸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범위한 클라우드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클라우드 이전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온프레미스로부터 출발하여 IaaS, PaaS, SaaS로 구성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및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IT 분야의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합니다. IaaS와 PaaS는 이미 게임이 끝난 분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AWS는 컨퍼런스를 개최해 개발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기업 고객층이 두텁고 아마존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유통사들이 MS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OS를 AWS에서 운영할 경우 리눅스 대비 최대 2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SaaS 기업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다만 시장 지배력에서 압도적이거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날개를 달아준 SaaS의 대표적인 예가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닷컴, 어도비가 되겠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 CRM 시장의 절대 강자 세일즈포스닷컴은 보안, 속도, 안정성이 해결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화된 2013년부터 주가가 약 5배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는 구독 모델 전환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덩달아 7배 급등했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은 가상화입니다. 클라우드 자체의 승자와 무관한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상화 기술의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VM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관심 영역에 둬야 합니다. 전 세계 12개 국가에 214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 중인 디지털 리얼티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5G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 동안 4TB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4테라는 사람 3,000명이 3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프로세스 능력은 120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즉 초당 120조 회 연산 수준으로 현재 PC에서 쓰이는 프로세서의 2300배 이상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엣지 컴퓨팅의 발전 속도에 따라 자율주행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 초에 있었던 포드 CEO의 인터뷰가 흥미롭습니다. 인터뷰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시장을 형성할 사회적 환경이 언제쯤 형성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계획이 회수 시점을 알 수 없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익성 문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자율주행이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이 정확히 언제부터 대중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의 시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배터리 전기차의 시대는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의 의지와 무관하게 각국 정부 및 도시 정치 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및 도시, 주의 정책 변화 속도도 긴장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2명이 2019년 5월 15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는 배기가스 제로여야만 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미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됩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 투자를 이어갈 경영 전략을 실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